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가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충분히 쉬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완화됐어요. 트럼프가 반도체 규제한다고 하는데 제한적으로 할 것이다. 원래 이제 트럼프가 그렇잖아요. 한 대 세게 때릴 것처럼 하다가 액션은 또 약간 좀 웃으면서 약간 완화적인 유화적인 제스처를 펴는 게 이제 트럼프의 화법이고 또 어떤 정책 방향인데, 자, 그런 부분이 소폭 완화되면서 채권 금리도 약간 내려앉고, 그리고 달러도 약세를 보였죠. 자, 그래서 달러가 강해졌던 게 약해지는 측면이 있고 또 국채 금리도 약간 제어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좀 돌아왔죠. 다만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게 과연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완화됐기 때문이냐, 그거 플러스 일본은행이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됐죠. 그러면서 달러가 상대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달러는 약간 약세를 보이겠죠. 아무튼 미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긍정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들 잘 나가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0중 8구는 엔비디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장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해 놓은 건데, 자, 테슬라는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엔비디아는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유대계의 자금들이 트럼프를 미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 미증시에서 가장 강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테슬라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강해지고 엔비디아는 약해지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테슬라, 엔비디아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이게 안 움직일 때는 기타 빅테크 기업들로 지수를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진행이 된다. 자, 그럼 최근에 미증시의 움직임은 레드 수입 때문에 민주당이 반격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월이 11월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12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까요? 아니, 금리 안 할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소폭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의사록을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잘 되는 것은 눈 뜨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백악관, 상원, 하원 다 뺏겼죠. 그럼 이제 2년 후에는 중간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집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럼프 행정부의 그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자, 그게 이제 에이테크스를 허용하고 또 영국에서도 스톰 섀도우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쌀 수 있도록 승인해 줬죠. 이런 부분이 긴장감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참모진에서 바이든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는 이야기죠. 자, 아무튼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트럼프는 또 뒤끝이 장렬합니다. 자, 엔비디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엔비디아가 주로 중국이 주요 시장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AI 서버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자, 그럼 요걸 못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세, 멕시코나 캐나다에 관세 많이 물게 하고 대중국 압박 전략을 거세게 간다면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탄력이 둔화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저렇게 탄력이 둔화했죠. 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21선 아래로 운봉이 이렇게 하나 툭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 투심이 약화된다. 왜냐하면 가까스로 SK 하이닉스로 반도체 투심을 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의 그 자사주 10조 원 매수하는 거, 요거 매입하는 게 약발이 안 먹혀요. 그나마 이제 SK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와해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 투심이 약화된다. 그래서 저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가 급락이 나왔던 거죠. 아무튼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떨 때는 테슬라로 지수를 컨트롤해주고 어떨 때는 엔비디아로 지수를 컨트롤해주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른 종목들 있죠. 애플이나 기타 빅테크 기업으로 지수를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럼 테슬라도 빠진 거 아니냐? 테슬라가 빠지는 것은 연막 작전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들이 보면 애들 싸우고 있으면 내 아들이 맞으면 이렇게 가로막고 또 내 아들이 이기면 그 말린 척 하면서 그냥 좀 천천히 닫고 이런 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MC님이 쳐다보는데 MC님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흐름 때문에 테슬라 약간 조정받고 또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주지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테슬라 안 줘, 보조금. 그리고 나머지는 주겠어.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테슬라는 그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 오히려 전기차보다는 우주항공이나 또는 자율주행 기업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런 미국 증시의 흐름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올라갔다가 눌러줄 것이다.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요점이었죠.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주에는 슬슬 밀고 올라가야죠. 많이 올라가도 여기서는 일단은 숨고르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눌러주는 건데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21선을 축으로 상승의 에너지를 응집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점을 벗기기 위해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롤링을 한두 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중요한 것은 소비 시즌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이 배집도 공개하고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돼요. 근데 고용 지표는 지금 이제 9.12 지역 보고서를 화요일 날 발표하고 수요일 날 ADP에서 취업자 수를 집계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금요일 고용 보고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고용에 대한 지표가 이제 집중이 될 텐데 여기서 어떤 수치가 나오느냐? 보통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에 그 ADP 민간 고용 요게 선행적인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역할을 좀 못 해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하되 중요한 것은 고용 보고서다. 그렇다면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든 파월이 뭐 애둘러서 표현을 하겠죠. 연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고용 보고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고용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첫째,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실업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 그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인데 한 19만 명 정도 예상이 돼요. 만 건대에서 19만 건까지 급증을 했죠.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지난번에 허리케인이나 아니면 보잉 파업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10월 달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추정을 해보면 한 10만 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10만 건이 거기에서는 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게 잘 나오고 실업률이 지금 한 0.1%포인트 정도 올라서 4.2% 정도 될 것이다. 근데 4.2%까지는 괜찮아요. 4.3%가 되면 또 지난번에 우리가 증시가 급락을 했었던 샤메 법칙 요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실업률이 4.3을 넘어가면 안 되고 4.2 정도라면 야 그럼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근에 약화됐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돼야 된다. 자, 그럼 미국 시장은 21선을 지켜내고 윗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약간 숨고르기 나오는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제 고용 지표를 보고 이제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하겠죠. 자,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21선 파란 굵은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투영이 되겠냐 이 말이죠. 자, 국내 시장 한은이 예상을 깨고 동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 국내 증시 한은이 금리를 뭐 인하하든 인상하든 그렇게 시장에 영향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이게 소폭은 바이오주로 투심을 좀 자극했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나 여기 중요하지 사실 우리나라는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이번에는 재료가 없고 또 이걸로 인해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가 좀 약한 흐름, 특히 반도체가 약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이 이쪽으로 쏠린 거죠. 우리가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풍선이 빡 부풀려 있어요. 누르게 되면 한쪽이 부풀리죠. 한쪽은 쪼그라들고. 근데 사실 이제 바람 빠진 풍선이 있다면 우리 시장이 약간 좀 투심이 위축이 돼서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또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나 이게 약해지고 바이오로 이제 자금이 들어왔는데 자 그럼 한은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어. 대부분 이제 동결을 할 거라고 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더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수출도 좀 어렵고 특히 이제 그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죠. 그래서 다들 보따리 싸고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나가면서 우리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는 그런 우려감도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은이 예상을 깨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그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수출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수출이 3분기 때도 마이너스 전환했고 4분기도 어려울 것이다. 내년에는 진짜 좀 성장의 경고등이 좀 켜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습니다. 뭐 보호무역이나 관세 요것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요게 이제 우리 주력 산업이었는데 직격탄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바로 뭐 시장이 급락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요것 때문에 투심이 좀 위축이 됐고 특히 이제 트럼프의 입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투심이 많이 완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미 시간의 선물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엔비디아가 21선 아래로 운봉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반도체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죠. 그런데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 이것 때문에 위축이 되었고 결정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또 미 시간의 선물이 하락을 하면서 강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차 전지도 보면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양봉이 한 4, 5% 나왔죠. 근데 저는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반등이 제한될 수 있다. 대신 이제 이런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니 바람 빠진 풍선이지만 한쪽을 누르니까 한쪽이 부풀어 오른다. 그게 어디냐? 바로 바이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금리 인하해서 바이오가 좋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그 서로 시속 게임 또 그 자금이 자본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죠. 이 한정된 자본이 어느 쪽으로 몰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호가호의 장세다. 그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대빵이라고 SK하이닉스나 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 이런 게 나서고 있다. 그때 테슬라도 강해지니까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다만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여기 쉬어갈 때는 개인주들이 미풍이라도 불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개인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죠. 아무튼 이런 흐름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대신 12월이 되고 내년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는 마시되 다만 이제 이 올라가는 게 주도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제한적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도적으로 올라갈 섹터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죠. 알테오젠 때문에 투심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것이고 금리나 이제 명분이 필요하죠. 시장은 그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우려감이 과하게 반영이 된 거죠.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하는 이 금리를 인하였다. 그러면 신약 개발하는데 자금 많이 들어가지 않냐? 돈이 연구 개발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런 게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신약 개발을 성공하면 중장기적으로 회사 실적도 좋아지고 성장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이구동성으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통과할 것 같다. 그럼 당연히 CDMO 관련주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이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바이오주들이 저는 이번 조정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투자자가 있으면 반드시 따는 소수의 정예가 있어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소수의 정예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대부분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상위 1%들은 돈을 벌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분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자, 이 이야기를 왜냐? 최근에 반도체나 자동차, 뭐 기타 밸류 프로그램 그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따라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물리게 돼요. 근데 시장이 좋으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조정을 받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그 기관들이나 또 기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막 알테오젠도 올라가고 뭣도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들어갔을 거라는 이야기 중간에 그런 로스커 자금들이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런 것들이 좀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안 좋은 거 팔고 성장성이 담보가 된 뭐 바이오주를 또 사자 이런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바이오가 다 좋냐? 앞으로는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종목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양세가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자, 알테오젠 너무 해서했어요. 그리고 머크가 나서서 내가 상대해 줄게 해서 할로자임한테 먼저 3%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갈까요?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이죠. 연간 1조 원 돈 벌면 뭐예요? 좀 투심이 위축이 됐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은 그 적자가 지속이 됐지만 R&D를 계속해서 흑자 전환을 이제 올해 하고 내년부터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가속화가 될 거란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알테오젠은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아래 꼬리를 만들고 다음 주에 반등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와준다면 좋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약간 시차를 두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이 빠지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앞을 이제 내다보지 않고. 알테오젠보다는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제2의 알테오젠, 제3의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투심이 자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 투심은 이제 시장도 미국도 올라가고 우리도 반격을 하게 되면 바이오주들은 알테오젠도 좋지만 다른 이제 제2 알테오젠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이제 자금은 어때요? 코스닥의 바이오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네. 시총 1위가 저렇게 등락이 있으니 그래서 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래 첫 연간 수익이 5조 원을 돌파했죠. 셀트리온, 뭐 램시마, 투룩스마지마, 바이오시밀러 삼각편대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임상 3상을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극이 되고 뭐 금리나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흐름이 기대가 될 거다. 근데 사실은 정말로 좋은 종목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 정말 손에 꼭 꼽을 정도란 말이죠.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는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좋은 종목이 추세적인 상승, 적어도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제어가 됐다. 그럼 우리는 이제 바이오 중에서 좀 눈여겨볼 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이런 좋은 종목을 다음 주에 올라간 종목을 자세하게 찍어드릴 거예요. 우리 MC님이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한번 방송에 참여하겠다 했는데 지난주에 그러더라. 저 지지난주에 방송 참여했어요. 근데 방송에 가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가니까 종목을 콕콕 찍어주시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료로 상승 초기에 좋은 종목을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도 콕콕 집어서 제시를 해드리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됩니다. 한국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면 돼요.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오시면 그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제한된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무료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코오롱 티슈즈는 회사가 약간 재무적인 측면이라 리스크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윤열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취소가 됐지만 FTA에 품목 신청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 최초 이런 딱지가 붙으면 흐름이 좋아지는데 줄기세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세계 최초의 딱지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올라가죠. 이거 왜 그러냐면 그 희소성 때문에 매출이 많이 발생 안 해요. 이를테면 이 크론병 때문에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탄력이 둔화했다. 그러나 이번에 고혈압에 유리한 치료제이고 그래서 이번에 진료 필수 예약제로 급여 등재 신청했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쪽은 어디냐? 바로 AI 쪽이라는 거죠. 자, 반도체가 강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반도체 소부장이 강해지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AI 정책 조율을 할 수 있는 AI 차르를 신설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자 그럼 AI 기본법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요즘 딥페이크 관련 이슈도 있는데 AI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AI 기본법을 이제 통과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AI 생태계를 좋게 만들어가자. 자, 그럼 미국도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AI에 목을 맬까요? 바로 이거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이런 곤두박질 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떤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는 이야기죠. 적게 나오고 일할 사람은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1000번 삽질할 걸 포크레인 한 방으로 떠서 옮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그리고 성장률이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는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가 필수적이다.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포크레인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I 쪽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고 AI 수익화가 본격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리레이팅이 시작이 됐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올라간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구조조정도 심하잖아요. AI 에이전트가 이 기업 현장에서 많이 급증을 할 것이다. 그래서 통신주들이 요즘 강하게 올라가죠. 과거의 통신주는 통신주가 아니죠. SK텔레콤도 AI 센터를 이제 가산 디지털 센터에 오픈을 하게 되고 KT도 MS하고 파트너십해서 그래도 좀 약점인 기술적인 문제를 빅테크하고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우리가 극복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AI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또 있죠. CES 2025. 자,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그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2025 CES AI 혁신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AI 관련주를 봐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이 꼭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송씨잖아요. 그래서 3S 가장 세이프티한 종목을 가장 스피디하게 움직이고 가장 스트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자. 적어도 리스크는 없이 가자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뭐 캐스터 분이나 MC 분이나 다들 보면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MC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한 65세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젊은 분들은
충분히 기회는 있지만 그런 분들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원한다. 그래서 요 정비율 초입에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자리 서면 바로 승부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 20 몇 %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텐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 AI 관련주들, CS 관련주들 있죠. 이것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지수가 정체해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그 테마주들의 장세가 하루 천하, 3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아침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매수하지 않으면 모조리 물리게 됐어요.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좋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다 물려. 또 테마주로 돈 좀 벌어볼까 했는데 또 하루 이틀 하니까 따라가서 다 물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강력한 테마가 없을 때 어떤 종목을 하냐면 신규 상장주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악성 매물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머스크는 드론이 군사 기술의 미래지 않냐. 이제 그 최근에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사실 저 드론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죠. 사실 이제 그 전투기는 단가도 비싸지만 또 사람의 생명하고도 문제가 있죠. 근데 무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흐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큰 자금을 투입해서 드론 군단을 창설한다. 그래서 드론의 미래가 좀 세진다. 그래서 여기 드론 관련주나 또 신규 상장주 중에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를 들어가 보죠.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폼 잡으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돈을 버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초보일수록 오늘 사서 바로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 구분해서 하자. 소고기, 툭불, 안심은 구워서 먹어야죠. 근데 비빔밥에 넣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비빔밥에 넣어 먹을 때는 그 차돌박이나 이런 걸 넣어 먹던가 아니면 그걸로 차돌 된장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볍게 먹을 것과 세게 먹을 것을 구분해서 가자. 그래서 주도주나 성장주는 합니다. 저도 1000% 올라갔다 600%지만 지금도 600%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또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을 중기 투자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증권사 리서치 팀에서 이 리포트를 발행하는데 저는 저 혼자 발행을 해요. 이거 도안하고 이 색감 넣고 글씨 하는데 제가 한 달이 걸렸어요. 저 혼자 다 했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쓰고 있고 5년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황이나 테마 섹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50주죠. 오늘장 공략주. 그래서 2개 내지 3개인데 스타일에 맞게 하나만 하자는 거죠. 3빌리언 오리엔트 잠고. 3빌리언은 13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적으면 투자금이 막 물려 있거나 또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투자금이 적죠. 그럴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000만 원만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루에 5%만 내면 한 달이면 더블 시세입니다.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10일을 한 달 동안 딱 해봤더니 첫 번째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거든요. 근데 23% 최고가 기준으로 제가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준 거 기준으로 해서 20% 수익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이 좀 붙고 세 번째는 공격적인 거. 약간의 갭도 동반돼서 당일날 바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 세 종목을 모든 종목을 다 평균해 봤더니 18%예요. 7% 이하는 수익으로도 안 잡고 7% 이상만 수익으로 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 수익이 18%인 거죠. 뭐 고점을 대비로 하면 21%.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5%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 하루에 3종목이나 2종목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보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이죠. 프레시한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CES나 또 국회에서 기본법, AI 기본법이 통과한다? 그럼 이런 종목을 해야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뒤에 가면 이제 포켓 레슨을 해드릴 텐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자 6.25. 6.25 잘 모르잖아요. 우리 MC님 6.25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죠? 근데 이승복 어린이 알아요, 몰라요?
아, 모르구만. 근데 그 이승복 어린이가 그 북한 공산당이 침투를 해서 이승복 어린이 입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런 만행을 잊지 말자. 그래서 잊지 말자 6.25. 그러면 60선 녹색선, 20선 파란 굵은선, 그리고 5선이 핑크색. 그럼 잊지 말자 6.25 하면 이슈와 재료를 머금었어. 60선, 20선, 5선 위에서 몸통을 줄이는 날, 요 날 들어가도 되고 요 날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20-30%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서 17% 이렇게 올라갔는데 두 번째 종목은 수급이 좀 붙어 있는 지오릭 25% 올라갔어요. 세 번째 종목은 핑거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가는 첫 번째 올라가는 날 꼭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14%, 고점은 한 30% 가까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 새내기주들이 좋아요. 제가 1, 2분만 더 쓸게요. 그 새내기주들이 좋은데 왜냐하면 악성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언제 들어가느냐. 음봉 떨어질 때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몸통을 줄 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21% 올라가죠. 자, 1,000만 원을 투입했다. 얼마죠? 210만 원이죠. 5% 수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폐가 될 것이다. 그런 게 있으면 요 잊지 말자 6.25, 60선, 20선, 5선 위에서 하면 9%. 대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로 미사일 쏴대고 하니까 요럴 때 이제 이런 종목들을 하면 되겠죠. 고려산업도. 그래서 그날 같이 KCS 한네트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쉬어라. 없는 날은 쉬어가야죠.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잊지 말자 6.25. 근데 새내기주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5선 위에 참새, 5선 위에 몸통을 이렇게 줄여주는 거, 시가와 종가 차이가 없는 거 이런 걸 하면 당일날 24%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고점에서 21%일 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건 리얼 수익이죠. 어떻게 매수해? 항상 아침에 9시 7분 이내에 매수라는 거죠. 9시 3분, 6분, 7분 매수했어. 1,000만 원만 매수했어. 쑥쑥쑥 올라가.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급등하면 팔아줘야죠. 1,000만 원만 투자해도 210만 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스타일에 맞게 하나만 정하셔가지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매매하시면 된다는 거죠. 같은 날 한 캠. 그래서 이번 주에 저 세 개 다 뭐 9% 이상 오른 게 있고 또 이 두 개만 오른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하다 보면 이제 세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최근에 보면 토모큐브가 55%. 아침에 매수해요. 9시 3분, 6분, 7분. 그럼 튀어 오르면 주가는 음봉에 매수해야 돼요. 눌림목에 매수하고 급등하면 팔아줘요. 그럼 55% 리얼 수익으로. 이런 상승 초기에 있는 거 잊지 말자 6.25. 그러면 루니처럼 한 70% 올라갔죠. 이번 달에 이제 해드린 건데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리튬 항상 첫 번째 상승할 때 공략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이드로리튬이 80% 올라오고 범양건영은 이렇게 음봉 떨어질 때 사면 돼요. 그리고 90% 그다음 3빌리언 항상 몸통을 줄일 때 사야 됩니다. 몸통을 줄일 때 항상 몸통을 줄일 때 사야만 주가가 급등하면 한 며칠 만에도 130% 올라갔어요. 저 여기 꼭지에서 팔아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방송이라 문자 보내드린 거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근데 주식은 간단합니다. 거북이처럼 매수하고 토끼처럼 팔면 돼요. 근데 토끼는 언제? 겨울에 뛰어다니잖아요. 발 시려워서. 그러니까 급등할 때 주가가 짱대 양봉이 나올 때 팔면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팔아드려서 130%딱 꼭지에서 팔아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사면 꼭지, 내가 팔면 바닥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매매를 해드리고 있죠. 내가 사면 바닥, 내가 팔면 꼭지 이런 신묘한 경험을 경험하실 수 있다. 그래서 며칠 만에도 130% 올라가는 이런 기업을 토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는 이 포켓 레슨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작은 책을 포켓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이 레슨을 해드린다는 거죠. 자, 싸움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빅머니와 한판 승부하는 싸움의 기술. 캔들로 하는 방법인데 항상 몸통을 줄일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몸통을 줄일 때 하는 게 좋다. 자, 음봉이 떨어질 때는 절대 안 됩니다. 크게
짱대 항목이 나올 때도 안 돼요. 항상 몸통을 줄일 때 들어가면 어떤 구간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포켓 레슨을 뭐 다음 주부터는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캐스터 분하고 같이 하든가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포켓 레슨을 제가 중간중간 예전에 많이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좀 안 해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저도 저 주위 그런 고객들 분들 보면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 좀 서운하겠죠. 왜냐하면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1억 5천을 벌었다, 뭐 3억을 벌었다, 4억을 벌었다 그런데 약간 이제 눌러줘서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또 투자자들이 바이오가 약간 조종이지만 바이오만 하라는 거 아니죠. 그 투트랙으로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꼭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